가족 간의 사건 전해드리는 가족이 뭐길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50대 며느리의 수상한 효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효심, 이 효심이 왜 수상한 걸까요? 자, 어느 병원 VIP실입니다. 침대에는 병세 깊은 노인이 누워 있는데 곁에 있던 한 50대 여성이 아주 애틋한 눈빛으로 이 노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노인의 손을 꼭 잡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아버님 다 낫게 해드릴게요. 제 거는요 아주 깨끗하대요. 간 이식 수술 문제없이 잘 될 겁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님도 아무 걱정 마세요. 며느님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겁니다. 오, 그렇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와, 그런데 며느님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걸까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고맙습니다. 존댓말을 하네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달랐고 놀랍게도 며느리가 원했던 건 또 다른 어떤 남자와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의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오, 아이고, 이게 뭐 아버님이 아프신가 봐요. 먼저 어떤 가족이었습니까? 예, 아주 특별한 이유로 가족의 연을 맺게 된 어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인지는 두 사람이 가족이 되기 전에 상황을 짚어봐야 되는데 가족이 되기 전? 그렇습니다. 이 며느리가 되기 전에 50대 여성은 오래전에 사별 후에 30대 아들과 함께 사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30대 아들이 큰 고민거리였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반백수가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행업계와 걸려있는 회사에 다녔었는데 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 그때 여행 못 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로 처음에는 그렇게 전환이 됐었는데 점점 더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너 다른 회사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봐도 정작 아들은 이참에 좀 놀러 다니고 좋은데 왜? 이러면서 오히려 좋아.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허허이, 이 직장을 잃은 아들이 그냥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엄마가 걱정이 컸겠군요. 엄마는 아들이 이러다가 정말 계속 직업도 없이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처럼 아들의 직장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완벽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직장 고민 해결 어떤 방법인데요? 동네 지인을 만나서 택시를 타고 어디 놀러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예? 이 지인이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엄마가 듣게 된 겁니다. 예? 그걸 듣고 이거다, 이게 동아줄이다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네? 그 회장님한테 간 기증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요? 하더니 아무리 대가가 크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회장님? 간 기증?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지인의 통화 상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는데 그 사장의 아버지인 회장님이 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치의가 간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회장님의 가족 중에는 이 아들을 포함해서 간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연로하신 회장님은 하루하루 병은 더 깊어져 가는데 딱 맞는 기증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 자, 어느 회장님의 간 이식 수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랑 아들 직장 문제 해결이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큰 대가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아들은 그 기증자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친한
임원 2명한테 얘기를 해요. 아,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간 기증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든 좀 찾아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돈이 얼마든. 네, 돈이 얼마든 지불하겠다라면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흘러서 이 50대의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 생각합니다. 아, 내가 만약에 간기증을 해주면 우리 아들 취직 자리를 좀 알아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얼마가 됐든 내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 우리 아버지 간 이식 할 사람 좀 찾아줘. 그랬더니 아들 직장? 아니 그런데 아무리 아들 직장이 걱정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의 간을 준다? 간을 이식해 준다고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엄마도 당당하게 막 주장을 하지 못하고 지인한테 슬쩍 의향을 비췄는데 나는 술, 담배를 안 해서 기증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넌지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지인이 펄쩍 뛰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장기 이식 수술은 가족만 가능한 거야. 그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이 엄마는 이미 결심이 굳게 선 상황이었고 아름아름 그 회장님 회사의 직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호. 그 회사의 직원과 진짜 통화까지 하게 됐는데 예? 그 회사 직원은 그 일이 다 잘 되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다. 아들 취업은 물론이고 현금 1억도 같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엄마는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새로운 삶? 아니 아들 직장을 해결해 준 거면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엄마가 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까요? 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단 사는 곳부터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아들과 작은 빌라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갑자기 서울의 어느 부촌에 제일 큰 집에 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대궐 같은 집에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들은 갑자기 나타난 중년 여성을 보고 수근수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 여자 당황을 누구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50대 여성이 귀걸이, 목걸이 같은 화려한 액세서리들을 잔뜩 걸고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그 집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요. 내가 지금부터 이 집 안주인입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안주인이요? 사장님과 이제 제가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 지시를 다 따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그러니까 그 집 아들과 내가 부부요?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 회장님 간 이식해 준다더니 갑자기 회장님의 아들이랑 부부가 되고 그 집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법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닌 타인간 기증은 기증자가 아주 까다롭게, 그러니까 기증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이제 장기 기증을 하려면 이게 뭐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제 기증을 하는 경우 말고 특정인에게 기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요, 대가를 받고 수술을 하는 장기 매매가 아닌지를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백하게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포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족간 기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장기 기증을 원하고 그리고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다면 타인간 서류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도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족간의 기증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장기 기증하려고. 물론 뭐 진짜 결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대 엄마가 아들 취직시켜주려고 회장님 며느리로 이것도 취직한 건가? 뭐 이런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 행세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정말로 통했습니까? 네. 회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서요, 아주 철저하게 며느리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집안에 갔을 때는 가사 도우미들한테 마치 이런저런 지시까지 하면서 안주인 행세를 했고요. 매일매일 시아버지 병실까지 찾아가서 간병도 하고 또 도와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 며느리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어색하죠. 의사와 간호사들 눈도 속여야 하니까 아주 최선을 다해 인생 연기를 펼쳤다는 건데요. 예. 결국 병원에서도 의심하지
발생하지 못했고요. 수술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의 장기이식 대상자 승인까지 받았는데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수술 날짜까지 떡하니 잡게 됐어요. 이제 하면 되겠네. 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원 다음 날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는 거죠. 뜻하지 않은 변수 입원했는데 다음 날 아주 완벽하게 이제 며느리 행세까지 했고 집에 가서 막 가사 도우미들한테 이게 똑바로 해요. 막 이렇게까지 했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입원하고 어떤 변수가 생긴 겁니까? 아들의 발목을 잡았던 코로나19가 이번엔 엄마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며느리가 입원한 다음 날에 코로나19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일정이 전면 연기가 됐는데 이제 수술 일정이 연기가 되고 나니까 이 가짜 며느리는 내가 정말 이 수술을 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경찰이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이 병실에 왜요? 바로 장기이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러 왔다는 거였습니다. 체포? 잠깐만. 경찰이 며느리 행세까지 다 했는데 법적으로 며느리 행세까지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요. 회장님 대 가사 도우미들이요. 안주인 행세까지 하는 이게 좀 수상하다. 그리고 바로 또 간 이식 수술이 진행되니까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랍니다. 이 여성 가짜 며느리 행세 이제 막을 내렸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간이식을 받지 못한 회장님 결국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0대 여성과 해당 회사 직원들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 좋은 회사 취직시켜주려다가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겁니다. 엄마가. 이 50대 엄마는 그럼 재판정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든 게 자신의 욕심이었다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50대 엄마가요. 간이식 수술이 성공하면 아들이 취직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건 다 본인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부수적으로 돈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탐이 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 측에서 회사에서 준다던 1억 원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려고 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몰라서 이게 법 위반인 줄도 몰랐다.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숙하면서 살겠다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만 불법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행 이제 장기이식법 조항은 대가를 약속하고 장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주기로 약속해서는 안 되고 이걸 교사, 알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50대 엄마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심지어 이 50대 엄마는 물론 가짜 며느리 행세를 도운 해당 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유니땡님, 아들 취직시킨다더니 시집을 가셨네 라고 했습니다. 딸기 땡땡님, 현대판 별주부전 아닙니까 하셨습니다. 보누 땡땡님,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벌 받습니다. 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해서 간까지 이식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취직시키면 그 아들은 정말로 행복할까요?